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비 스타밍크스라는 아이를 가져왔습니다. 얘도 최근에 제가 몇 번 해법을 올렸던 애들처럼 12면체 큐브고요. 얘는 면회전인데 살짝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 큐브가 좀 힘든 점이기도 하고, 이 큐브는 면회전을 돌릴 때 거의 상부의 모든 조각들이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회전 축에 딸려가는 조각들이 엄청 많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면회전이기는 하는데, 면회전을 하면서 인접해 있는 면의 센터 라인까지 싹 다 끌고 돌아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처음에 접했을 때 만만한 큐브는 아니에요. 이 큐브도 면회전 치고는, 보통 면회전은 요 정말 그 표면인 페이스만 돌아가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얘는 코어까지 데려가서 좀 난이도가 올라가죠. 하지만 얘도 기본적인 X자 공식만 사용해도 크게 어렵지 않게 원리를 좀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인트로로 먼저 한번 제가 간단하게 공식 유도할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솔빙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순서랑 각 단계에서 뭐 핵심적인 부분 조금만 짚어드리고, 아예 이 공식을 유도했던 이런 원리 부분들은 이제 초반 인트로만 보고 마실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 인트로 부분에서 아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X자 공식을 넣어봐요. 전 모든 큐브는 다 본인이 아주 익숙한, 그리고 아주 기본이 되는, 밑바탕이 되는 공식을 써보고 적용해보고 변화 추이를 지켜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X자 공식을 써보면 종류별로 하나씩 다 움직여죠. 다 움직여서 같이 데리고 가죠, 이 라인을. 물론 이 큐브는 제가 이 해법을 뭐 알려드리기 이전에 여러 커뮤니티에 훨씬 더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해법들이 많이 공유돼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알기로 X자 공식을 뭐 3번 쓰면은 뭐 센터만 이렇게 바뀐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나름의 좀 느리고 비효율적이더라도 좀 최대한 원리를 파헤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X자 공식을 일단 쓰면 뭐 공식 라인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지만, 이 코너 조각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영향받지 않아요. 모든 코너 조각들이. 그렇다는 건 반대로 코너 조각들을 첫 번째 단계에서 다 맞춰놓고 그 이후에 X자 공식을 응용해서 푸는 방식을 사용하면 그 이후에는 코너들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니까, 솔빙하는 순서를 여기서 이 공식 X자 공식만 한번 딱 써봐도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순서대로 했는데 뭔가 다른 예외 케이스가 나오거나 하면은 제가 뭐 바웨이니아 도데카드 헤드런 2를 나중에 예외 케이스를 발생하고 솔빙 순서를 조금 조정했던 것처럼 뭐 인가 예외가 나오거나 하면은 반드시 이 솔빙 순서부터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딱 봤을 때는 코너 고정이죠. 그 다음에 X자 공식 라인을 보면 크게 이 작은 꽃잎, 그 다음에 센터, 그리고 이 엣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딱 잘리는 면을 봤을 때, 만약에 X자 공식을 쓰고 이 엣지만 다른 조각으로 대체하고 X자 역공식으로 풀겠다. 적어도 이렇게 두 개나, 이렇게도 안 되죠. 이렇게 하기도 힘들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조각을 다른 조각으로 대체하기가 또, 바꾸기가 또 쉽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가장 영향을 피해가기가 어려운 이 X자 공식 다음에 뭔가 셋업 무브를 할 때에 X자 공식 영향받은 조각들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 피해가기 어려운 엣지를 당연히 저는 제 생각에 두 번째로 맞추는 게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뭐 센터랑 작은 꽃잎 났는데, 뭐 당연스럽게 센터는 지금 요렇게만 봐도 이렇게 하고 X자 공식을 쓰면은 지금 요 파란색 두 개, 파란색 센터
얘네가 원래 흰색 센터였던 자리로 돌아가겠죠? X자 공식 거꾸로 역으로 풀어주면 아마 이렇게 3사이클이 돌 텐데 좀 쉽죠? 센터를 바꾸는 거는 바로 그냥 공식 모양만 봐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다만 이제 X자 공식 셋업무브 응용으로 이제 풀려면 센터를 맞출 때 작은 꽃잎들은 따라 움직여야겠죠. 자, 그러면 센터를 세 번째에 맞추고 작은 꽃잎을 네 번째에 맞춰야겠다고 일단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집니다. 자, 작은 꽃잎 맞추는 공식 유도하는 것도 제가 뭐 섞기 전에 보여드리는 게 더 편하니까 유도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 꽃잎들을 뭐 떼어낸 다음에 뭐 이런 쪽으로 떼어낸 다음에 뭐 얘를 또 피해서 얘만 돌릴 수 있게 보통 많이 만들어요. X자 공식, 응용 공식으로 커팅을 할 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면을 어떤 식으로 뭔가 이 하얀 조각 하나만 남게 한다고 해도 이 하얀 조각을 다른 조각으로 바꾸려고 얘를 돌리는 순간 얘가 한 회전면이 데리고 다니는 조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X자 공식을 원래 썼었던 라인 조각들이 피해가기가 어려워요. 영향을 안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더 쉽게 찾아보다가 착안한 부분이 결국은 이 X자 공식의 영향을 받지 않은 조각들로 이 자리를 대체해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뒷면 이런 면들에서 쉽게 찾은 방법이 얘를 피해줄 때 이쪽 뒤로 숨기면서 피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 하나만 남을 수 있어요. 이 면은 지금 제가 커팅한 이 면은 X자 공식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은 라인이죠. 그래서 이 센터 묶음을 하단으로 다른 방향으로 피하면 반대쪽 다른 방향에 녹색이나 하늘색 뭐 여기까지는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 들어요. 얘는 이미 회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녹색이나 하늘색 조각을 같은 위치에 있는 애를 여기다 넣은 다음에 셋업머브 풀고 보여드릴게요. 넣은 다음에 셋업머브 풀고 그 다음에 아까 X자들 공식을 오른손부터 썼으니까 왼손으로 쓰고 그럼 X자 공식 영향받았던 애들은 다 돌아가면서 제가 이 흰색 자리에다 녹색을 하나 끼워 맞췄기 때문에 얘만 녹색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게 돼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아까 센터 묶음을 왼쪽 아래로 피했었고 그 다음에 이 녹색이었던 애를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여기에 넣었으니까 얘를 다시 원래 녹색 면으로 갖다 주면 빨간색 다른 애가 바뀌어서 여기로 들어갔죠. 그리고 요 위에 센터 묶음 다시 원위치 시키면 간단하게 이런 3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방식도 제가 다른 12면체 20축이나 뭐 12축 다면체 큐브 이런 공식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도 장점이 있어요. 요거 두 개는 뭐 고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제가 하늘색을 넣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3사이클 도는 조그마한 작은 삼각형 도는 이 사이클은 3사이클을 돌릴 때 제가 원하는 조각의 위치가 여기에 만약에 있었다면 아니면 셋업무브를 통해서 여기에 갖다 놓기 편하다면은 하늘색을 여기에 놓고 3사이클을 돌렸어도 되고요. 그러면 뭐 흰색, 하늘색, 빨간색이 돌았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안 바뀌고 이거 대신 요 자리가 이제 같은 모양새로 바뀌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오른손 공식 먼저 썼듯이 왼손 공식을 먼저 쓸 수도 있어요. X자 공식 쓸 때. 그럼 왼손 공식부터 쓰면은 지금 이 녹색 대신 이 흰색, 그러니까 요 자리 대신 요 자리가 같은 사이클 방식으로 돌았을 거예요. 왼손 공식부터 쓰면. 오른손 공식부터 쓸 때, 왼손 공식부터 쓸 때 이 변화가 바뀌는 조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응용해도 제가 오른손 왼손 뭐 두 가지 이거 이쪽으로 내릴지 이쪽으로 내릴지 그 다음에 내린 다음에는 이 한 칸 띈 조각을 가져올지 두 칸 띈 조각을 가져올지 뭐 두 칸 띈 조각을 가져올지 뭐 양쪽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얘도 뭐 네 가지 두 가지 해서 뭐 최소 한 8가지 방식으로 공식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응용력이 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방식을 좀 유연한 방식이 돼요. 유연한 공식이 돼요.
물론 딱 이렇게 이 조각들이 바뀌지 하고 외워놓은 다음에 항상 이 조각 위치에 뭔가 맞춰야 되는 조각이 오도록 셋업 무브를 하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식을 유연하게 가져간 다음에 여러 후보 자리 중에 내가 원하는 조각 아무 좀 넣기 편한 셋업 무브 하기 편한 위치에다가 후보 자리를 선택해서 넣은 다음에 솔빙을 하면 셋업 무브는 아무래도 덜 하게 돼요.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좀 이런 유연한 공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리할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은 좀 더 잡아먹힐 수도 있고 뭔가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될 수도 있지만, 자, 이 정도로 공식 인트로랑 솔빙 순서, 그 다음에 제일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이 작은 조각 바꾸는 공식까지 유도를 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잠깐 끊은 다음에 한번 섞고, 나머지는 각 단계마다 조금씩만 설명드리면서 그냥 해법이라고 해서 솔빙 하는 거를 그냥 바로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제가 아주 조금 섞어놨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어차피 이 코너 조각들 맞추면서 다른 조각들 다 많이 흐트러질 거기 때문에 조금만 섞어와도 돼요. 자, 먼저 코너를 맞출 건데 코너 중에 색깔,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 하나 기준을 고르시면 좋아요. 저는 거의 항상 흰색부터 맞춰서, 자, 그러면 흰색, 여기 한 번에 너무 맞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네. 물론 이거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큰 특수 큐브는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 아랫면은 이런 회전 제약이나, 그러니까 그 다른 색깔을 건드리면 안 되는 제약이 생기기 전에 최대한 이 밑에 둥이에서 많이 맞춰놓고, 이런 작은 조각들까지 다 맞춰놓고 위에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한 페이지씩 그냥 푸는 게 좀 익숙해서, 아무래도 제가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뭔가 단순성과 이해하기 편한 거를 저는 좀 추구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측면에서 나머지 애들은 조각들이 딱딱딱 잡아주고 있는데, 이 코너는 이런 돌기에 얘가 이렇게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돌린 것처럼 뭔가 딱 축이 걸렸을 때 좀 세게 확 돌리면 얘가 잘 빠집니다, 생각보다. 혹시 몰라서 이제 이걸 본드로 붙여버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나중에라도 혹시 몰라서 그냥 붙이지는 않고 다시 껴주는데, 이러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그냥 주워서 바로 꼈는데, 혹시라도 얘는 예외 케이스가 생기지 않아요, 이 큐브는. 근데 방금 제가 얘를 주워다 꼈기 때문에 얘가 요 한 조각만 살짝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이상한 케이스가 발생해서. 나중에 이거 마지막 단계에서 이거 하나만 돌아가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외 케이스 아니에요. 예외 케이스 안 생깁니다, 얘는. 또 솔빙 해법 해드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저게 빠져버리네. 자, 옆에 흰색을 저는 이제 먼저 맞출 거고, 흰색 옆 라인들을 색깔 배치를 잘 보면서 넣어주면 돼요. 아마 이렇게 이렇게 오면은 한 번 더 넘어가네. 이것도 X자 공식 쓰듯이 넣어주면은 방향 맞추기가 좀 편해요. 333 큐브의 코너랑 똑같이 생각하시고 X자 공식 써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다음에 이 자리에 이 흰색이 위로 가게 서로 뒤집혀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X자 공식 3번 써주면은 이거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응용할 방식이에요. X자 공식 3번 쓰면 다른 조각이 어떻게 됐든 코너 조각은 뒤집히면서 위아래가 반전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고 X자 공식 쓴 이렇게 바뀌고 하는데, 일단 얘 들어갔고요. 마지막 흰색 하나가 어디 있을까요? 중간 라인에 여기 있네요. 그러면 넣기 편한 위치에 놓고 쭉쭉쭉쭉 맞네요. 자, 그러면 일단 좀 가져가고, 자,
얘는 다시 넣어주고, 이 부분은 뭐 자유롭게, 뭐 어차피 무슨 면을 회전시키더라도 뭐 크게 제약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맞추셔도 돼요. 자, 흰색 다 맞췄고요. 자, 이 부분은 어차피 이 끼워 넣는 뭐 삼삼삼 큐브 코너 맞추듯이 맞추는 단계 연속이니까 제가 좀 끄는 다음에 한번 살짝 끄는 다음에 2배속으로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위에 5개만 남았는데요. PLL 오일 다. 여기서부터는 뒤집은 다음에 뭐 제 다른 영상에도 많이 있지만 여기 라인으로 X자 공식을 쓴 다음에 이 밑면만, 그러면 X자 공식 영향받는 게 이 조각만 영향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면만 돌려가면서 맞추는 게 편해요. 요거 X자 공식 요 라인 이용해서 요거 세 개, 여기 바뀌는 건 막 그냥 응용하고 요 한 조각을 이용하는 거죠. 얘네 둘은 어차피 상관없고 계속 맞바뀌기만 할 거고. 자, 그래서 회색 얘가 돌아가야 되니까 뭐 시계 방향인가 헷갈리네. 자, 오른손부터 써볼게요. 자, 오른손 2번을 썼더니 이게 아까 뭐 빠른 영상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아직까지 총 3번이나 이 코너 조각을 날려먹어 가지고 여기 막 이상하게 꽂혀 들어가 있을지 꽂혀 들어가 있지 않을지 살짝 걱정돼요. 지금 2번 돌려서 회색 자리 맞췄어요. 그리고 딴 조각 바꿔줘서 얼추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오른손 2번 썼으니까 요 윗라인 입장에서는 총 4번을 더 써줘야 돼요. 6번 쓰면 333 큐브처럼 원래 자리로 코너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테니까, 아까 제가 코너를 꽂을 때 다행히 눈썰미로 그냥 원래 방향대로 맞췄나봐요. 자, 아직까지 X자 공식 4번 썼고 오른손만 4번 썼고 이번에 오른손 6번째 쓰는데 다 맞을 것 같아요. 방향이 이상하게 안 섞이고. 그쵸? 5개 방향이 다 맞았네요. 우연치 않게 아주 운이 좋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PLL 위치는 좀 많이 안 맞네요. 그러면 뭐부터 옮기는 게 편할까요? 다른 X자 공식 라인 써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계속 할게요. 얘를 뽑아다가 여기다 넣어주면은 아니다, 얘를 뽑아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한 번에 이 미색깔 하늘 색깔 2개가 다 맞겠네요. 얘를 뽑아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자, 요거 2개 서로 바꿔서 X자 공식 3번을 쓰면 위아래가 이제 교체되죠. 방향 OLL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제가 이렇게 X자 공식을 3번 다 써줄 필요도 없었네요. 반대 공식으로 쓰면 되니까 뭐. 그래도 안 헷갈리려면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이번엔 왼손으로 3번 하면 방금도 빠질 뻔했어요. 코너 조각들이 좀 약해요. 제가 이걸 좀 많이 건드려서 그런지, 솔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코너 조각이 좀 약하더라고요. 왼손 한번 덜 했나봐요.
자, 제가 얘기했던 이 색깔들 쭈루룩 맞았어요. 그 다음에 얘가 원래 자리는 여기네요. 이렇게 바꿔줘야겠네요. 마지막에 제가 위치를 잘못 꽂지는 않았겠죠? 혹시 모르니까. 이 X자 공식을 굳이 3번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한 번 오른손으로 했다가 한 번 왼손으로 했다가 하면은 더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좀 이게 3번씩 쓰는 게 손에 익어가지고 그냥 3번씩 계속 하게 되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 별 탈 없이 코너는 다 맞췄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코너는 별 이상 없이 다 맞췄어요. 자, 코너는 다 맞췄으면 이제 앞으로는 코너가 안 섞이게 셋업 무브나 X자 공식만, X자 라인으로 공식만 계속 쓰면서 그 다음 단계인 이 엣지 맞춰주는 걸 하면 돼요. 뭐 엣지도 저는 아까 요것도 하나 맞춰져 있네. 하나씩 그냥 맞히겠습니다. X자 공식은 이렇게 세 개가 움직일 거예요. 이거 보기도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맨 마지막에 5개 남았을 때만 크리스탈류 큐브 해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어요. 맨 마지막에 5개만 3층만 남겨놓고 5개를 막 맞추다 보면 2개만 서로 뒤집혀서 들어가 있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 예외 케이스까지는 아니고 조금 다른 조각들을 이용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 되는 조금 복잡한 상황일 뿐이지 뭐 그렇게까지 예외 케이스는 아니에요. 걔는 구조적으로 뭐 충분히 이런 종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케이스만 해결하면은 뭐 피해가면은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X자 공식으로 쭈루룩 다 맞히는 거는 생략 아예 없애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도 뭐 아까처럼 2배속이든 5배속이든 좀 빠르게 스킵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저 혼자 맞히면서. 자, 이제 아래층들은 다 끝났고 맨 위에 5개의 엣지만 남았어요. 자, 이게 뒤집혀 있네. 하나씩 쉬운 것부터 하나씩 맞춰볼까요? 쉬운 것부터 하나씩 맞춰보면서 예외는 아니고 뭐 좀 특이 케이스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은 아는데 이제 바로 발생했네요. 요 2개가 서로 뒤집혀 있죠. 이거 좀 난감한 케이스예요. 쉽지 않아요. 좀, 다른 면을 뭐 이용해서 풀 수도 있기는 한데 얘네 2개만 뒤집혀 있는 케이스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이쪽으로 뒤집혀서 간 다음에 옆으로 자기 방향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나 여기로 뒤집혀서 간 다음에 자기 색깔 그대로 가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막 공식화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생각하면서 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통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바로 풀렸죠? 아마? 조금 해보면 이거는 감이 오실 거예요. 어차피 이 안에서 그냥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뭐 굳이 이거 공식이라고 쳐서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차피 요거 3개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요거 두 개, 만약에 이거랑 이거 뭐 뒤집힌다고 하면, 뒤집히는 거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를 뒤집힌 거라고 치면은, 얘를, 이거 조금 더 귀찮은 방법이기는 한데, 아닙니다. 이것까지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를 다른 면에서 이제 뒤집은 것처럼 해서 X자 공식을 쓸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X자 공식 몇 번 써보시면은 바로 얘는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에요. 이제 센터 맞출 거예요. 센터 맞추는 거, 뭐 저도 이 공식 많이 이용해요. 이것도 X자 공식의 약간 어떤 특성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 그냥 이 상태에서 X자 공식을 3번 쓰면은, 뭐 제 기억으로 아마 요거 두 개랑 요거 두 개가 서로 맞바뀔 거예요. 이거 이용해서 뭐 센터들 쉽게 맞출 수 있거든요. 다, 전부 다. 근데 저는 뭐 그것보다는 좀 더 누가 봐도 아 이게 이런 원리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만하게 하는 게 좋아서, 자, 뭐 여기를 이렇게 두고 예를 들어볼게요. 얘를 바꾼다 치면 X자 공식 주황색, 녹색, 뭐 들어갈 만한 게 딱히 없네. 아, 요거 있네, 흰색.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X자 공식을 쓰고, 어이쿠, X자 공식을 쓰면 여기가 원래 요 아래에서 올라온 X자 공식 쓰기 전에는 녹색이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녹색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X자 공식 영향받은 요 라인만 녹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제가 오른손부터 했죠. 왼손으로 공식을 풀어주면 녹색이 맞아서 들어가져요. 그리고 여기 우리 셋업무브 아까 바꿨었으니까 되돌아주면 이렇게 녹색이 맞아 들어가면서 서로 위치가 교환, 지금은 아마 이렇게 세 개가 사이클 돌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눈에 딱 바로바로 보이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이 방식으로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방식이 좀 더 이렇게 명확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자, 얘도 여기 이렇게 바꿔주면 좋은데 어떻게 숫자 공식을 쓸까? 이렇게 두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나중에 숫자 공식을 왼손부터 쓰고, 잠깐만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순간 헷갈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주황색이 요 자리 잠깐만요. 큰일 날 뻔했네요. 맞춘 게 틀어질 뻔했습니다. 자, 이런 것, 제가 숫자 공식 왔다 갔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 이거 두 개 다른 방향에서 맞춰볼게요. 안 섞여 있는 방향에서 해줘야 좋은데, 의도치 않게 그냥 원래 설명드렸던 의도랑 다른 공식으로 그냥 제가 방금 풀어버려가지고. 자, 이렇게를 뭐 X자 공식으로 한다 치면 주황색을 먼저 자리에 옮겨 놓는 게 얘는 편하겠네요. 자리에 옮겨 놓고, 자, X자 공식 저는 이번에는 왼손부터 썼어요. 왼손부터 써서 바꾼 다음에, 자, 주황색 한번 움직였었으니까 반대로 풀어놓고 셋업무브 했던 거 풀고, 이번엔 오른손부터 X자 공식 쓰면 사이클이 돌아서 이렇게 돌았죠. 아마 이렇게 3개 돌았어요. 쪼로록 나란히 있는 거 쪼로록 3개가 돌죠. 자, 얘는 금방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걸리네요. 자, 얘도 살짝 제가 좀 뻘짓을 해서 시간이 좀 흘러갔는데, 얘도 타임레스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같은 경우는 회색이, 여기 회색이니까, 자,
이런 거 기억 잘해야 돼요. 셋업무브. 시계 방향으로 두 칸. 뭐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상관없으니까. 맞추고 반시계 방향으로 두 칸. 두 칸 제가 띄어서 회색을 맞췄었으니까. 이 다음에는 뭐 아까 X정식 오른손부터 썼으니까 이번엔 왼손부터 쓰면 센터 쉽게 다 끝났습니다. 센터는 이렇게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센터 맞추는 공식도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끝에 맞추는 조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처음에 이 큐브 배우고 다른 분들 하는 거 보고 그랬었을 때는 여기서 디귿자 공식을 많이 써요. 요거를 디귿자 공식을 잘 쓰면 자, 요 제가 살짝 돌려놓은 면을 공식이 받는 섞이는 면이라고 쳤을 때 요 작은 조각들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어서 그것도 많이 쓰는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바뀌어야 되는 조각들이 좀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어서 그리고 전 몇 번 하다 보니까 좀 까먹기도 하고 잘못해가지고 섞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쓰는 방식에서는 X자 공식 썼을 때 올라가는 요 조각, 그 다음에 요 조각이 올라간 다음에 요 자리에서 다른 조각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이것도 셋업무브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에 가급적이면 이제 당연한 거지만 두 개씩 맞출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이거는 케이스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다른 거 한번 제가 색깔 찾아볼게요. 자, 저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X자 공식 쓰면 이쪽 라인으로 얘가 이제 올라갈 거고 이 노란색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조그마한 조각으로 바꿔준 다음에 내려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3사이클이 돌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이걸 응용하면 한 칸 건너뛰어서 이 보라색을 여기로 이렇게 3사이클로 돌 수도 있어요. 뭐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 딱 맞히는 거. 여기도 방향이 X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조각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올려서 이 조각으로 해도 돼요. 이것도 조금 자유롭죠. 이 조각으로 할지 이 조각으로 할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오른손 공식으로 자, 노란색 센터 뭉치를 올리고 노란색 센터 뭉치를 피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오려고 했던 노란색 작은 거를 갖다 놓고 자, 시계 방향으로 하면서 갖다 놨어요. 그리고 노란색 센터 뭉치를 되돌려서 합쳐주고 아까 뭐 오른손부터 했나요? 왼손부터 했나요? X자 공식 거꾸로 해서 자, 풀어주면 제가 좀 전에 이쪽에 있었던 이 노란색 조각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섞인 것 같은데 셋업무브가 안 풀려서 그런데 이 흰색 기준에서 X자 공식 푸른 다음에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센터 뭉치를 아까 피했던 것처럼 피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시계 방향으로 했었으니까 이번에 반시계 방향으로 셋업무브를 되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피했던 센터 뭉치 다시 가져오고 그럼 지금 이렇게 그 3사이클이 돈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요 조각이 아까 아마 여기 있었던 파란색일 거예요. 이렇게 세 조각이 지금 3사이클 돌았어요. 이거는 X자 공식 이렇게 한번 올려 본 다음에 조각을 요 조각 요 위치구나 얘가 한 칸 오면 이 위치구나 이렇게 계산하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제가 하는 방식처럼 얘를 두 칸씩 또는 뭐 이쪽으로도 두 칸씩 띄면서 보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기본이 되는 딱 세 자리를 보여드리려고 해서 좀 한참 헤맸는데 생각보다 맞출 조각 대상 찾기도 쉽고 셋업무브도 그렇게 여러 번 안 해도 될 거예요.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끊은 다음에 반복 작업 노가다니까 거의 끝날 때쯤까지 타임랩스 할 수 있을 만큼 한번 빨리 감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제가 중간에 막 뻘짓도 많이 해가지고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이 작은 삼각형 맞추는데. 제 공식이 좀 유도하는 방식이 보는데 좀 판별하는데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감기를 아마 제가 편집을 할 것 같아요. 뭐 결론적으로 이 큐브는 뭐 이런 중간에 뭔가 셋업 무브 넣는 거나 셋업 무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조각을 넣는 거나 공식을 어느 방향으로 사용할지 판단하는 거, 그리고 역공식을 쓸지 정방향 공식을 쓸지 판단하는 거,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사실 공식 유도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큐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큐브 뭐 기본적으로 투스 큐브 처음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맨 처음에 완전 초창기에 이걸 사서 굉장히 이것도 힘들어 했었었는데 뭐 333 큐브는 기본적으로 하실 거고, 뭐 클리스탈 같은 이런 그 오각형인 12면체인 큐브 아무거나 뭐 한 두 가지 정도 하셨으면은 해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 커비스타밍크스 솔빙 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 들진 않아요. 자, 최대한 저는 이제 공식 유도하는 거 쉽게 어렵지 않게 어떤 조각을 움직이는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다라는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긴 설명이 그렇게 많진 않고 설명 자체는 초반에 거의 이해하셨을 거예요. 뭐 긴 이렇게 후반부에 아무래도 이제 솔빙 다 하는 걸 보여드려야 좋을 것 같아서 좀 최대한 제가 줄이도록 하겠지만 긴 솔빙하는 영상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